화려한 결혼식장에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 민수와 신부 지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객석 맨 앞에 앉은 시어머니 순자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너무 똑똑해 보여. 분명 내 말을 안 들을 여자야. 지영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의 입가에는 미세한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순자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찻집에 앉아 순자는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며느리 봤지? 친구가 예쁘고 똑똑해 보이던데? 라고 대답하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저 여자 눈빛 봤어? 나를 깔보는 눈빛이야.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요즘은 시대가 달라. 하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예의는 변하지 않아.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저 여자한테 빼앗기지 않아.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며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영을 길들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신혼여행 잘 다녀와라. 돌아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엄마가 흔드는 손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좋으시지? 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을.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긴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아직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순자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정확히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우리 민수 아침은 먹었니? 지영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토스트랑 계란 프라이 해드렸어요. 토스트? 그게 무슨 아침이야. 우리 민수는 원래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먹어야 하는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점심 저녁 끊임없는 확인. 지영은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민수 얼굴도 보고 싶고. 순자는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방 그리고 부엌까지. 마치 검사하듯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네. 우리 민수가 이걸 먹고 살아? 굶겠네. 지영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필요한 것만 사서 먹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요리도 하고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같이 요리?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해? 요즘 것들은 정말. 지영은 참을성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은 지켜야지. 순자는 자신이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우리 민수 잘 먹여. 순자가 돌아간 후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찬도 해주시고 좋잖아. 하지만 지영에게는 그것이 호의가 아닌 통제로 느껴졌습니다. 매일 오는 전화, 예고 없는 방문, 끊임없는 간섭. 순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안 되겠어. 내가 계속 지켜봐야겠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지영은 처음 맞는 시댁 명절에 긴장했습니다. 시댁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지영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순자는 친척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하며 겉으로는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회사 다녀서 바빠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꼬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시간 순자는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과일은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젓가락이 삐뚤어졌네. 지영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순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친척들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니까요. 음식도 반은 사온 거예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직접 다 만들었는데요. 지영이 작게 항변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맛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친척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또다시 친척들 앞에서 지영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명절이 편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며느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지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직접 하시든가요. 순자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들다니.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병실에 누운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전현이 나를 병들게 만들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순자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큰 병을 앓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순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힌대. 명절에 큰 소리치고 쓰러뜨렸다더라. 지영은 외출할 때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도 지속적으로 지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이가 요즘 회사에서 남자 직원이랑 자주 점심 먹는데?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순자는 지영의 회사 근처에도 나타났습니다. 지영이 남자 동료와 점심을 먹고 나오자 순자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봐라. 엄마 말이 맞지? 민수는 지영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지영은 어이없었습니다. 팀장님이야. 같이 점심 먹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민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점점 고립됐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차갑게 대했고 남편은 의심했으며 동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전현이 제대로 혼날 거야. 어느 날 저녁 지영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영은 술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머니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도 끝을 볼 거예요. 전쟁 시작이에요. 그날 밤 지영은 노트북을 켜고 시어머니 순자의 과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보험금으로 엄마가 집도 사고 내 대학 학비도 됐고. 지영은 구청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었습니다. 놀랍게도 순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여러 개였습니다. 현재 집과 지방에 있는 땅 2필지. 하지만 민수는 그 땅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지영은 시댁 근처 오래된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순자 씨 남편 돌아가셨을 때 참 안 됐지. 근데 그 후로 갑자기 부자가 됐더라고. 아, 그리고 시댁 땅도 다 팔았지. 시댁 땅이요? 응. 시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순자 씨가 다 팔아버렸어. 당시에 말이 많았지. 시댁 식구들이랑 싸우기도 했고. 지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영은 법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순자가 시댁 식구들과 재산 분쟁을 벌였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위임장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소송에 관여했던 은퇴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그 사건. 사실 저도 위임장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지영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위조 의심 서류, 숨겨진 토지 매각 기록, 보험금 사용 내역. 지영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순자와 민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지영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있어요. 어머니가 숨기신 재산 목록이에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댁 땅을 몰래 파셨어요. 그 돈을 민수한테 알리지 않으셨죠. 이게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에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순자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네가 몰라도 되는 거야. 지영이 추궁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유임장은 위조 의심을 받았던 거잖아요. 민수는 절규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 다 뭐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지영아, 네가 날 망쳤어.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순자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자는 혼자가 됐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혼자 있고 싶어. 지영이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엄마도 다 지쳤어. 지영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남편마저 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순자는 더 비참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그냥 내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과부한테 무슨 돈이 필요해. 그들은 순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싸웠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그랬어. 하지만 지금 순자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친척들은 등을 돌렸으며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사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 씨,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때요? 그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지영은 회사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시어머니를 이기는 대신 모든 걸 잃었어. 며칠 후 지영은 순자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사이로 순자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그날 밤 지영은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죠, 어머니. 둘 중 하나는 무릎 꿇을 때까지. 순자도 같은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지영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은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야기 좀 하자. 순자는 현관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그래서 내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이 했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민수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살아남으려고 했어. 땅도 팔고 보험금도 모았어. 전부 민수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해갔나 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싸우면 결국 다 불행해져.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좋아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계속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영은 천천히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순자는 빗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지영아, 제발. 문 안쪽에서 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좋아지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려는 순간 순자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지영은 달려나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지영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어머니 제발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오랜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영은 순자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민수는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도 어머니를 증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가 지영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쓴 거래.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영아, 너는 나를 이긴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용서해 준 거야. 내가 빗속에서 쓰러졌을 때 네가 달려와 준 거. 그게 나한테는 용서였어. 나는 평생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어. 그리고 그 미움을 너한테 물려줬지. 미안해.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사랑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지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만약 네가 며느리를 맡게 되면 나처럼 하지 마. 사랑하는 법을 배워. 그게 내 소원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힘들게 사셨나 봐. 우리는 그걸 몰랐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49제가 끝나고 집을 정리할 때 지영은 순자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펼치자 순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학대, 남편의 무관심, 외로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까?
나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나는 그 방법을 몰랐고, 결국 내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미안해, 지영아. 지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둘 다 불행했네요. 우리 둘 다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지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다르게 살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지영은 마지막으로 순자의 사진을 돌아봤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가라, 이제 행복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허리를 깊게 숙여 절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 목까지 사랑하며 살게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영은 민수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증오는 한순간이었지만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순자의 영정사진에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그녀도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길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하지만 그 끝에서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